2006년 4월 경주에 있는 한 보육원에 작디작고 귀여운 14살의 한 소녀가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소녀의 손에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가 적힌 한 편지가 있었는데요. 아마 편지는 그녀의 어머니가 쓴 듯 보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은비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은비일 뿐 성도 없습니다. 제가 19살 때 낳았습니다.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힘들어서 염치불구하고 맡깁니다. 부디 이 불쌍한 우리 은비 저 대신에 꼭 좀 잘 키워주세요. 이 글을 읽은 보육원 원장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 큰 14살이라면은 그다지도 이제 작은 소녀도 아니고 이게 등치 다 커가지고 온 소녀가 이렇게 편지 한 장 손에 달랑 가지고 이렇게 나 좀 키워주세요 하는 경우는 보통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은비가 하는 말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죠. 은비는 엄마와 지금까지 서울의 수색동에 있는 한 재래시장에서 여지껏 노숙 생활을 해왔으며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운 좋게 돈이 생기는 날이면은 근처 여관에 가서 잠을 자기도 했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한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도중 엄마가 갑자기 이 편지 한 장을 달랑 써주고선 고아원으로 가라고 하면서 사라졌다는 거죠. 보육원 원장님은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측은지심과 함께 보육원 원장님은 그 작디 작은 소녀 은비를 보육원의 가족으로 받아주게 되죠. 보육원에서 은비는 참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전혀 받지 못했던 은비, 호적에 14살까지 올라와 있지도 않던 은비, 그런 은비에게 보육원 원장님은 호적을 만들어주고 김은비라는 성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비가 교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정말로 주변 사람들을 엄청나게 놀라게 합니다. 알파벳과 구구단도 모른 채 학업을 시작하였던 은비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우치는 아이였죠. 은비는 그동안 밀린 학업을 엄청나게 빠르게 이해하면서 매우 빠르게 학습을 이어나갔고 불과 단 1년 만에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을 마스터하며 검정고시 또한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해버립니다. 은비는 이를 바탕으로 경주 지역의 당시 최고 명문 고등학교인 경주여고에 당당하게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1년 동안 은비의 합숙 능력은 정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에 봉사활동으로 왔던 한 이대생 남학생이 은비에게 우연히 과외를 해주게 되었는데 은비의 학습 능력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칠 정도였다고 하죠. 마, 은비야, 니 좀만 더 하면은 의대 올 수 있겠다. 오빠랑 같이 의대 다니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은비는 역시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내 성적이 전교 10등 안팎이었으니 말이죠. 게다가 은비는 서글서글 성격도 좋아서 교우관계도 원만했으며 보육원에서 배려심도 많고 똑똑하다며 귀여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보육원 생활을 하던 도중 은비는 2010년 1월 5일 만 18살이 되던 해 돌연 실종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은비의 실종에 학교와 보육원은 난리가 납니다. 은비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건 2010년 1월 5일 오후 3시경 경주여고 교문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은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은비와의 마지막 통화가 몹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비는 경주여고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은비가 실종되던 당일 오순도순 같이 맛있게 저녁을 먹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은비가 실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원장님은 자꾸 안 좋은 상상을 하게 되며 불안한 마음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경찰은 은비가 가출을 했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은비가 가출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CCTV에 찍힌 은비가 학교 기숙사를 나섰을 때 자신의 옷과 소량의 짐을 싸서 나간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아마 짐 싸서 친엄마 찾아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은 경찰들에게 은비가 가출할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날 기숙사를 나와 보육원에서 맘마를 먹을 예정이었으니 짐을 조금 챙겨오는 게 이상하지 않으며 4년 동안 친어머니와 교류가 전혀 없었고 학교에서도 명문대 진학을 바라보며 공부도 곧잘 했으며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고 불편함이 없이 지냈다고 말이죠. 은비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보육원의 모든 사람들 또한 은비가 가출할 아이가 아니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의 수색은 난항이었습니다. 경찰이 알아낸 것은 은비의 휴대폰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전원이 꺼졌다는 점과 은비의 친구들이 은비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는 점이었죠. 은비는 학교 친구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잘나가는 의사이며 사촌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당당하게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녔다는 겁니다. 학교 생활 내내. 은비의 친구들의 증언은 뭔가 깨름직했지만 실종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아 경찰은 그 얘기는 갖다 묻어두고 은비가 보육원에 오기 전 노숙 생활을 했다던 재래시장까지 가서 탐문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래시장에서 은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언론에서 여고생이 실종됐는데 경찰이 찾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며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고 사라진 여고생을 걱정하며 찾길 응원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경찰은 대대적으로 전국에 김은비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긴 전단을 돌려 공개 수사로 전환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 외삼촌입니다. 은비 지금 친엄마랑 같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실종 전단지 있잖아요. 그거 모두 회수해 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 김은비와 김은비의 친어머니가 정말로 경찰서로 찾아오며 이렇게 은비 양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은비 양의 입에서 충격적이며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김은비 양은 사실 노숙 생활을 한 적도 없으며 이 땡땡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땡땡이의 아버지 또한 경기도의 공무원이었으며 노숙자라고 했던 어머니도 사실은 아주 평범한 주부로 땡땡이와 땡땡이 동생들을 잘 보살피면서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여지껏 믿었던 18살의 김은비 양이 사실은 22살의 어엿한 숙녀였다는 겁니다. 이 땡땡씨가 김은비라는 이름을 받고 보육원에 들어온 14살 때는 사실 18살의 나이였던 거죠. 땡땡이가 밝힌 실상은 이렇습니다. 18살 아직 지문 등록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땡땡이는 학교 생활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동안 했던 거짓말이 들통나버린 것이죠. 땡땡이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의사이며 남자친구가 재벌 수준의 엄청난 부자이고 사촌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김은비가 경주여고 친구들에게 했던 거짓말과 동일했죠.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며 학교 생활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서러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땡땡이는 부모님에게도 자신의 성적을 속여 부풀려 말했고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 부모님은 땡땡이에게 없던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되었는데 고3을 앞두고 자기가 좋은 대학에 못 가는 현실과 그동안에 했던 거짓말들이 다 뽀록이 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가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경주로 내려와가지고 14살의 고아인 척하고 보육원에 들어가 김은비로서의 제2회차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인생 2회차 김은비에게는 모든 것이 쉬웠습니다.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말이죠. 그러나 다시 18살이 되었을 때 고3이 이제 딱 되려고 할 때 그동안 천재소녀라고 불린 김은비는 다시 평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평범해지고 있던 김은비는 주민등록이 나오기 전 다시 김은비의 인생을 갖다 버리고 땡땡이로 돌아간 것이죠. 경찰은 땡땡이가 이중호적을 만들고 학교와 보육원에 사기를 친 혐의로 사기죄로 구속을 하려고 했으나 사기죄는 어떤 이제 금전적인 피해나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성립되는 범죄인데 땡땡이는 그런 것들은 없었으므로 처벌 없이 풀려나게 됩니다. 범죄에 휘말리지 않은 사건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당시 땡땡이가 어린 나이에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뭔가 짠하기도 하고 그래도 은비를 믿고 아낌없이 지원과 사랑을 줬었던 보육원과 학교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땡땡이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아끼고 사랑했더라면은 이러한 구라 인생을 살았던 행위를 멈출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